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상한 브런치의 고상 이병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살짝 늦어졌는데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걸 준비하느라고 여러분께 꼭 전달해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 살짝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투표 진실찾기 펀드 목표액 6천만 원. 하나은행 379-910049-18307 예금주 강용석 문의전화 02-597-5588. 자, 조금 길게 보여드립니다. 이따가 방송 끝날 때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투표 진실 찾기를 빌미로 돈을 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속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 어저께 방송에 출연을 하셨죠. 선거무효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금액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나서기를 주저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돈을 모금을 해서 시원하게 도와드리자. 그래서 직접 나서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자. 그 취지로 하는 겁니다. 저 돈을 우리가 만약에 민경욱 의원의 경우 민경욱 의원이 승리를 하시면 저 돈은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을 해주신 분들, 그래서 타이틀을 펀드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펀드에 뭐 일종의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 돈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비용으로 이자까지 계산해서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민경욱 의원이 승리를 하시든 패배를 하시든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져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의도적인 음해가 보이니까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목적이 뭔가 싶습니다. 단순히 가로세로 연구소가 미운 거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같은 무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를 건다, 사사건건 되지도 않는 이유. 이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펀드 자체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말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라에 중차대한 일들을 논의하는 입장에서 밥그릇 싸움 하자는 겁니까? 참,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하시겠죠. 근데 막 그래요. 보면은 그 의도가 너무 불순한 의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로. 뭐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부끄럽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따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겠지만, 네. 자, 그리고 좀 가벼운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정우가요, 해킹범한테, 여러분 이 뉴스 보셨나요? 하정우가 해킹범한테 휴대폰을 털렸답니다. 근데 해킹범이 하정우와 협상을 시도를 했어요.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당신의 휴대폰을 털었다. 휴대폰을 복제를 했다. 당신의 비밀스러운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하려면 나에게 무려 15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하정우가 대응하는 방법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의 그래픽을 가져왔는데,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호라는 인물이, 이 대화 상대는 하정우입니다. 사진 전송, 주소록 전송, 폴더 사진 전송. 그러니까 하정우 씨 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주소록, 폴더 사진들을 하정우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주인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내 휴대폰에 있어야 될 거를 얘가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냐? 자, 그러면서 우선 이런 방식으로 접촉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정우 씨 휴대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두 직접 해킹한 겁니다.
제가 금전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고 합의 보시면 모든 자료는 깨끗이 폐기하겠습니다. 정우 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의 목적은 금전이고 합의 보시면 모든 자료는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다른 목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우 씨, 합의 의향이 있는지 생각을 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저도 성실히 진행할 테니 너무 재촉하거나 몰아붙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려도 되나요? 이제 하정우가 해커한테 질문을 합니다. 네, 얼마든지. 어떻게 해킹하셨어요? 폰은 복제한 것과 같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메일들은 제가 코드 전문이라. 그러니까 메일들은 자기가 코드 전문이라 해킹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쪽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고호입니다. 고호 씨는 해외에 계신가요? 카톡은 미국으로 표시되지만 국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위치 추적하면 전 세계 각 지방으로 표시됩니다. 위치가 찾아지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저러니까 이제 뭐 나는 너를 잡을 의향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법니다. 이제 해커가 마음이 좀 이제 몸이 달기 시작하는 거죠. 정우 씨 촬영 중인가요? 필요 없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한가하실 때 회신 주세요. 저것도 되게 웃겨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을 해야 되는데 한가하실 때 달래요. 네,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럼 본론부터 바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네 말씀하세요. 저한테 배우, 가수, 방송인, 정치인물 많은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가 생각한 금액은 15억 좌우입니다. 너무 큽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우 씨 능력으로 큰 부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전화 털어보셨다면 알 텐데요. 이게 터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정우가 당당하게 나가죠. 정우 씨에게서 돈의 액수보다 아직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하정우라는 배우가 창조해낼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현재 저의 위치가 100% 유리는 하지만 저를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막 서로 친해집니다. 아니 해커가 이게 대화가 중반이 넘어가니까 협박범이 하정우 페이스에 말려요. 그러면서 설득을 하죠.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돈을 줘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금액도 뭐 1억 5천도 아니고 15억을 달라 그러면 저걸 하정우가 주겠습니까? 야, 우리 만나서 폰의 가치에 대해 논의합시다. 전 왜 15억 원이죠? 이러면서 계속 끌어요. 뭐 해커가 뭐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는 잘 챙기세요. 이러니까 하정우가 지금 약 올리시는 건가요? 이러고 있고 보면은 이제 말 편하게 하자 그러면서 야 네가 잘 생각해봐. 지금 매일 촬영이고 홍보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격 흥정이나 하고 있을 때냐? 이러니까 자기가 영화 쪽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얘기하자고. 13억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나 그럼 배바치고 무바치고 다 팔아야 되는데 네가 그 배밭 줄 테니까 팔아보든가. 그러면서 뭐 중간에 팽수 이모티콘 보내고 나중에 아주 그냥 쥐었다 폈다 막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하정우가 이렇게 시간을 끈 끝에 범인이 잡혔죠. 그래서 보면은 와 이런 대처도 가능하구나. 네, 예의가 굉장히 바릅니다. 어느 순간에 하정우 페이스에 완전히 말렸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오늘의 정치 이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 당진에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어기구 의원, 유권자의 욕설 논란. 개자식이네겠죠? 자, 충남 당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어기구가 자기 지지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어떤 지지자가 이제 어기구 의원에게 대해서 자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의원님. 선거에 이기고도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니 지지자는 제2의 여루당이 될까봐 가슴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부와 발맞춰 70% 가십시오. 한 번 주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도 생각해주세요. 제발. 정부 도와주라고 국민이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기구가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 뒤 어기구 의원님이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죠. 이거 옛날에 기성용이 그거죠.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근데 이걸 보고서 격분한 다른 지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유권자가, 이 사람은 지지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이나 똑바로 해. 어디서 유권자한테 반말의 협박질이야. 당선됐다고 막 나가네. 쯔쯔쯔 이렇게 보내니까 어기구가 개자식이네. 유권자가 유권자 나와야지. 뽑아주니까 아주 갑질이죠. 국회의원 나으리. 에?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지금 아까 그 강 소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그 공식들 써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 한 반에 30명이 있을 때 생일이 같은 사람들이 한 쌍 이상 나올 확률, 그게 70%다. 그런데 지금 득표수가 똑같이 나온 지역구 사전선거 관외 사전선거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가 똑같이 나온 쌍이 전국에 지금 전국에 몇 쌍 나왔죠? 9쌍 나왔죠. 그죠? 그 계산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1년이 365일 있잖아요. 그 공식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이 9,999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반에 299명이 있는데 9명의 생일이 겹칠 확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 살짝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을 같은 공식에다가 1년을 9,999일로 하고 한 반의 인원을 299명으로 해서 생일이 9명이 겹칠 확률,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같은 공식에 그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어기구 보면요. 63년 1월 10일이고 당진에서 쭉 살았습니다. 천안 북일고등학교 나왔고 순천향대학교 도고동문학 학사를 했네요. 비인대학교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석박을 여기서 했네요. 비인. 네. 제레미방님, 아까 슈퍼챗 못 읽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고상님 그거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파워 문돌이라 하셨지만 그는 하이브리드 뇌생남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이제 수학을 거의 못해가지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근해 공식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와중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신종플루 에이즈 책임졌나? 책임론 반발 나선 중국. 자, 이제 미국이 중국 책임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죠. 뭐 트럼프 행정부니까. 근데 자, 환구시보,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껑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과학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확산해 거의 20만 명이 숨졌을 때 미국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지라고 한 이가 있었느냐? 또 1980년대 에이즈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자, 지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거는 그거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나라의 외신들에게 알려진 중국 밖의 외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게 12월 말이었어요. 국내 첫 보도는 12월 31일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11월 달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국제사회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염병 사태잖아요. 사람이 옮기는 병인데 그래야 정부가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괴질이 돌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준비들 하시라. 이렇게 알려줬어야지 피해를 다른 나라들이 최소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론이 대두되는 건데 병의 발원지만 가지고서 지금 시비를 거는 듯한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네. 참 하는 행태를 보면 답답하죠. 저기도. 근데 이제 저기야 저기고 우리나라가 저런 사람들을 어떤 성격의 파트너로서 인식을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 어떻느냐? 결국엔 다 문재인 얘기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가장 신뢰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사람 장하성 우한서 한중 교류 행사 열자 중국의 깜짝 제안. 참. 장 대사는 이날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한 코로나 이후 한중 교류 계획을 설명하며 중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우한이 정상화하는 시점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한국 기업 상품전 등 교류 형사를 개최하겠다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좋아요. 중국 대사니까 네? 우호 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거 다 좋아요. 그게 대사의 임무 맞죠. 그 어느 나라에 파견된 대사도 자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코로나 사태 이 우한 폐렴 사태 초기에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우한 총영사 자체가 거리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이상한 발언. 네? 성인지 감수성이 그 전임 그 우한 총영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싶을 만한 발언을 해가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우한 우리 교민들이 대사 어디 갔냐 막 컴플레인 할 때도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런 일에는 하여튼 그냥 잽싸게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헤헤헤헤 이러고 돌아다녀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자기 역할 못하다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또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이런 얘기는 기가 막히게 빨리 합니다. 네. 지금 그 우한 짜요라는 채팅 쳐주신 분 계시는데 그 말투 갑자기 박원순의 그 특유의 그 말투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박원순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소리가 이렇게 성대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목소리가 제가 아름다운 재단 참여연대 이런 식으로 그 목소리 굉장히 짜증나게 기억이 나네요. 네, 여러분 지금 시청 중에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중간에 이제 노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제가 부탁을 드리면 방송 중간에 팍팍팍팍 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야,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허위 서류로 아들 의전원 보낸 교수 조국 조사 계기로 잡았다. 보시면은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공과대학 교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자신의 제자인 석사과정 연구생을 시켜 공업학회 학술대회 요약논문 3장을 준비하도록 했다. A씨는 그해 11월 열린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 3장 가운데 한 장에 아들 B씨를 1저자로, 나머지 2장에는 2저자로 등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B씨는 C대학 화학과 학부생으로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A씨는 2012년 8월 산학협력관계에 있던 한 지사로부터 연구개발비 2천만 원을 지불할 테니 광촉매 벽돌을 제조할 수 있는 특허권을 취득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A씨는 그해 12월께 광촉매 벽돌 제조법에 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해 특허 출원을 준비하면서 지사의 아들 B씨를 특허의 발명자, 공동특허권자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B씨 아들이죠. 2013년 2월 광촉매 벽돌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자로 등록됐다. 그러면서 B씨는 의전원 심층 면접 자기소개서에서도 광촉매 코팅 물질 특허를 등록했다. 학회 포스터 발표 등 다수의 연구 사례가 있다고 기재한 뒤 논문 사본과 특허증을 제출했다. B씨는 결국 허위 서류를 통해 의대 편입시험과 의전원 정시 일반 전형에 합격했다. B씨는 2016년 D의전원에 입학해 졸업 후 의사가 됐다. 조국 한 명이 아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을 거고, 우리 사회에 저는 이 기사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서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회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낯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추정컨대 우리가 감으로 잡아보겠는데 이런 경우가 조국하고 지금 이번에 걸린 이 사례에 2개밖에 없을까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죠. 그리고 약간 그렇습니다. 미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무언가가 부정을 한다? 그것이 적발돼요? 적발되면 아주 큰 처벌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예 부정을 원천 봉쇄하는 식으로 부정을 차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때만 되면 튀어나오는 음모론들 그런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지금까지 수능 부정이 몇 건이 있었으며 아빠와 딸들이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아빠가 시험지를 빼주고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게 아니죠. 네. 자, 개표 조작 얘기 좀 하겠는데 동아일보에서 이상한 기사를 썼습니다. 선관위 서울, 경기, 인천 득표율 다 달라. 조작 불가능하다. 자,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 주장을 했죠. 서울, 경기, 인천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보면은 36대 63으로 다 똑같다. 퍼센티지가 다 똑같다. 그 주장을 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득표율 다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이틀을 뽑았어요. 마치 저희가 제기한 63대 36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됐다. 라는 뉘앙스를 주는 타이틀이죠.
보시면은 우선 서울, 인천, 경기 여러 선거구에서 여야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벌이면 63대 36으로 똑같아 조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서울 61대 34, 경기 60대 34, 인천 58대 33이 차이가 있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죠? 저희가 계산했죠.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건 인천만 보여드리는데 서울, 경기 마찬가지죠. 근데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잠깐만요. 어쩐지. 자,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지금 이 동아일보에서 보내주는 기사는 서울, 경기, 인천이 미래통합당 대 민주당, 그죠? 이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각각의 비율을 내니까 63대 36이 나왔다. 근데 선관위에 의하면 그 숫자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는 뭐냐? 다른 후보들까지 다 꼈을 때 나오는 비율이잖아요. 네, 다른 숫자들, 다른 당의 득표까지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대 민주당의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각각의 비율을 낸 거죠. 근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는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같은 기사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후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자, 이 기사 타이틀이 선관위 서울, 경기, 인천 득표율 다 달라. 자, 제가 검색을 해봐요. 이 기사 지금 내용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최종 수정이 10시 반에 됐는데 자, 보니까 지금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바뀐 기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인천, 경기 여러 선거구에서 여야 사전 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벌이면 63대 36으로 똑같아 조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서울 61대 34, 경기 60대 34, 인천 58대 33이 차이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에는 여기에 전국 12곳의 지역구에서 바로 이어지죠. 근데 지금 수정된 기사에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은 양당의 득표율만을 100으로 환산하면 63대 36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어요. 자, 제가 빨간 줄 쳐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은 양당의 득표율만을 100으로 환산하면 63대 36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 기사를 쓸 때는 가세연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걸 쓴 거예요. 가세연은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득표를 100으로 보고 거기서 비율을 각각 63대 36, 그것이 서울, 경기, 인천이 동일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동아일보는 그게 아니다, 틀렸다.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각각의 비율이 63대 36이 아니었다. 근데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가 뭐였죠? 다른 정당의 득표까지 합쳐가지고 계산을 낸 거였죠. 그럼 완전히 헛발질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들이 그거를 언제 인지했는지 모르겠는데 10시 28분에 수정한 내용을 보면은 문장이 추가가 됐죠. 참. 네. 너무너무 한심하네요.
야, 실시간으로 방송 중간에 이걸 알게 되니까 저쯤 되면은 기사 내리고 다시 써야죠. 문장 하나 갖다 마사지가 됩니까 지금? 아니 기사 타이틀을 보세요. 마치 저희가 주장한 것이 다 틀렸다는 식으로 타이틀을 썼죠. 저희 주장이 뭔지도 모르고 쓴 기사죠. 네. 참 대표님 대표님 유행어 쓰자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참 조선일보 보십시오. 정확하게 팩트 체크. 여야 사전 투표 득표 비율 인천 63대 36%. 정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자,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는 인천 지역 사전 투표 총합을 민주당 36만 3,372표, 통합당 20만 9,174표라고 밝혔다. 뭐 이렇게 말이 깁니까, 근데? 일단 인천 지역의 여야 득표 비율은 63%대와 36%인 것은 맞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알립니다. 수차례에 걸쳐 다시 계산해 본 결과 민주당 득표수 계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백 곳 투표소의 사전 투표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조선일보 좀 읽어보라고요. 조선일보 좀. 조선일보 아니 동아일보 기자들 조선일보 안 봅니까? 네? 잠시만요. 조선일보 봐야죠.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 중간에 제보가 들어와서 잠시만요. 제가 수정 전표를 자 지금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정정합니다. 지금 표 이거 수정되기 전 표를 제가 그래픽을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첫 숫자 있지 않습니까? 저게 177728이 아니라 17728입니다. 그러니까 17만 7,728이 아니라 17,728입니다. 제가 이게 수정되기 전 그래픽을 가져왔네요. 정정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사전투표 총합 CG 다시 한번 수정 17,728이라는 거 수정을 합니다. 수정 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태평로 조선일보 칼럼인데 배성규 정치부장이 이건 제 어제 개인 방송에서도 다뤘던 건데 브런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모론은 그만 못나서 진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치만 보면 누구나 의심을 품을 만큼 그럴듯했다. 하지만 설사 세개 지역 득표율이 엇비슷하다 해도 그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도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이상한 숫자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혹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숫자가 이상하다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변사자가 나왔습니다. 변사자가 나와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로 타살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만 부검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부검을 해가지고 타살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들 하시죠? 저희가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더 추가적인 확인의 이유는 된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으면 그 이유는 될 수 있다. 100%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잠시만요. 그러면서 졸전 끝에 완패하고 나서 남 탓, 심판 탓하는 것만큼 추해 보이는 것도 없다. 지금은 왜 국민에게 외면받았는지 반성하면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사람도 노선도 행태도 뿌리부터 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은 절대 야당을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니네는 못난이들. 이런 의혹 품는 거는 승패를 승복할 수 없는, 그죠? 그저 구차한 짓거리. 추한 행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부끄럽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 부끄럽다.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를 애들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방송에서 이 선거에서 드러난 이상한 숫자들에 대해서 의혹을 본인도 제기를 했대요. 근데 그 부분을 통편집하고 이제 와서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이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인도 품었던 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품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부끄럽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슈퍼챗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킴님,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라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알 권리입니다. 대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키님, 고상님 잠깐 목소리 듣고 갑니다. 가세연을 응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개표 조작 관련 진실을 꼭 밝혀야겠습니다. 정의를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보수 우파분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맞점들 하셔요. 네, 맞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어저께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저께 브런치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개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반복드립니다. 그 사회의 담론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건강한 담론들을 생산해내려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열린 공간에서 독립적인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이 돼야 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집단지성이 바보가 되는 경우, 집단지성이 집단 사고로 흐르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완장이 등장할 때죠. 완장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하지마. 한 명이 10명 목소리를 내거나, 그죠? 아니면은 남의 내는 의견들을 묵살시키거나, 이럴 때 집단은 바보가 됩니다. 건강한 담론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설득의 형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호통을 칩니다. 부끄럽다고.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야말로 꼰대 짓이고, 자기도 n분의 1의 의견을 내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n분의 n이 되려고 하면요, 그거 진짜 못된 짓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마라. 이래라 말아라. 그 애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꼰대짓이죠. 에? 에헴 이러면서 애들 호통치고 무시하고 정말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방송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식구라서 일단 저희 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준석 측에서 뭐 이제 뭐 여러 사람과 토론을 하겠다. 그죠? 자기가 토론으로 다 깨부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섰죠. 근데 우리 목격자 K와 뭐 토론을 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목격자 K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목격자 누가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가 아니라 모든 거를 그죠? 토론으로 해결을 하겠다. 건곤일척의 한방승부로 그 사회적으로 대립되는 의견들을 해결하자. 대표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자꾸 토론 한 방으로 정하는 문화가 생기면요, 뭐가 되냐면 이 사회는 진리를 말 잘하는 놈이, 말 잘하는 년이라고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녀석이라고 하려다가 발음이 그렇게 들렸을 수 있는데, 말 잘하는 녀석이 진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결할 일이 아니죠. 토론 만능주의, 흥행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 현장에서 말 잘하는 녀석의 주장이 진리,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은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기능만 가져야 되지 진리를 정하는 기능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지금 뭐 계속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익의 좌익의 역프레임, 이게 두려워하는 거 뭐 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년이라는 표현 쓰려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녀석이라고 하다가 놈으로 바꾼 겁니다. 이 말이 꼬였죠. 녀석이었습니다. 녀석. 네. 네. 근데 자꾸 그 벌써부터 좌익의 조롱이나 뭐랄까요, 불복 프레임, 이게 두려워가지고 너무 못 나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저희를 조롱하고 나서고요. 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좌익들한테 뒤집어 쓸 그 무서운 프레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벌벌 떨면서 우리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정말 뒤 안 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그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팽배한 패배주의. 괜히 이런 거 했다가 눈총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좌익만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요. 틀리의 재앙님, 정규재 씨보다 연장자이신 분들 가서 젊은 친구한테 질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볼 건 해봐야죠. 해볼 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반대되는 의견도 들으면은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이 사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데, 네? 뭐 그렇게 그냥 쫄아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품는 의심들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게 좀 우스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보고 아까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 배성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해 보인다고요. 그러면 검증 한번 해볼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투표 진실 찾기 펀드 목표액 6천만 원. 하나은행 379-910049-18307. 예금주 강용석. 문의전화 02597-5588. 자, 강 소장님께서 아침에 인싸뉴스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왜 예금주 명의가 강용석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혹시 소장님이 이거를, 아니 세상에, 강 소장님이 사람 사이즈가 있지, 스케일이 있지, 이런 거 한다고 무슨 돈을 착복하고자 이런 기획을 하시겠습니까? 가로세로 연구소로 보내시면은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 소장님 개인 통장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서 진행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민경욱 의원이 승리를 하시면 저 돈은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요. 그러면 이 펀드에 돈을 가입해 주신 분들, 펀드에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는 이자까지 가로세로 연구소가 부담해 가지고 돌려드립니다. 네. 네. 가로세로 연구소의 사사건건, 하여튼 하루도 안 빼고 저희 연구소 욕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하여튼 보십시오. 보면은요, 그 사안이 뭐건 간에 그냥 욕을 해요. 그런 분들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밖에 없겠죠. 라이언 케미스트님 골드 등급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이언 케미스트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오늘 타이틀에서 보인 타이틀에 있는 뉴스죠. 오늘 아침, 이제 어제 새벽 기사죠. 이제 오늘 새벽이죠. 자, 오전 12시 42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시간 전 기사인데, 신변 이상설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 태양절 행사 불참하자 신변 이상설 대두. 데일리 NK, 이제 북한 전문 매체죠. 의료진 향산진료소에 집결. 근데 지금 정부의 안보부서 관계자는 신변 이상설 못 들어봐. 참 하여튼 김정은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는 우리 정보기관이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20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 병원이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 특각에 머물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근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서 최근에 그 신변 이상설이 계속 돌았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찌라시도 보여드렸죠. 근데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썰이, 이런 뉴스가 돈 지가 하도 자주 과거에 많이 돌았어가지고 과연 이게 사실일까?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근데 사실 저런 뭐 심혈관계 질환이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의 급격한 악화가 뭐 이상하지가 않죠. 얘 생긴 거를 보십시오. 완전히, 네, 언제 그냥 자다가 급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뉴스가 떴는데 방송 시작 직전에 CNN에서
North Korean leader in grave danger after surgery.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위중한 상태에 있다. 수술 후에. 그래서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미국이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hat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아주 김정은이 위중한 상태다. After surgery. 수술을 받은 후에. According to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According to는 누구에 따라서란 뜻인데 a U.S. official, 미국 관리입니다. 근데 미국 관리인데 어떤 미국 관리냐면요. with direct knowledge. direct knowledge라고 하면요.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 관리에 따르면 북한의 신변 이상,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라는 정보를 미국이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네. 여태까지 나왔던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 중에 가장 믿을 만합니다. 가장 믿을 만합니다. 직접적인 정보를 다루는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글쎄요, 지금 네, 이거는 굉장히 지금 그 어느 때 나온 뉴스보다도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정은 신변에 관한 그 어떤 뉴스보다도. 네.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만약에 이번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사망을 하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언젠가 김정은하고 맞짱을 한번 떠보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방에 단둘이서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죽거리 잔혹사 있죠?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이거 있죠? 그것처럼 네가 그렇게 사람을 잘 죽여? 옥상으로 따라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김정은이 단순히 우리가 김정은이 너무너무 밉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사망 후에 북한을 우리가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한미가 미국 북한 지금 북한 붕괴 사태 여러 가지 정말 시나리오가 있죠.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사태들 있지 않습니까? 난민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난민을 그 국가들이 어떻게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하여튼 김정은이 죽었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어떤 이익도 주변 국가에 양보하지 말고 네. 정말 나라를 글쎄 자기 정치적인 개별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목적 따지지 말고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린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실찾기 펀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